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뭐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바이든 누가 친하나로 하겠습니다. 예, 뭐 쟁쟁한 분들이 보이는데 예. 누가 친합니까? 지금 그걸 놓고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안테나를. 예, 그래서 한 번에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권에서는 보시다시피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문정인 특보 이렇게 보이고요. 야권에서는 반기문 총장하고 박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 대단한 분들이 보이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최근 한 언론이 뉴욕 한인회장 출신이죠. 박 원장이 이제 1970년대부터 바이든과 친분을 유지했다면서 50년 인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마침 두 사람 모두 42년생 동갑내기기도 합니다. 예, 동갑내기. 예. 근데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박지원 원장에게? 그래서 박 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해봤어요. 그냥 뭐 친분이 있다는 정도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예, 친분이 있는 정도다. 예. 자, 어제 저도 청와대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을 내다보고 친분이 있는 박지원 원장을 임명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하긴 하던데 예. 실제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그것도 한번 후속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건데 바이든 인맥을 놓고 그제는 심지어 야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바이든과 독대한 적이 있냐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독대한 적 있어요? 독대? 아니, 없습니다. 없죠. 우리 박진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조 바이든 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또 카운터파트였어요.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를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예요. 예, 2008년에 만난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친하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실 바이든과 진짜 가까웠던 사람이 또 이제 이 그래픽에서는 한 명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뒤 나오죠. 지금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요. 예, 바이든에게 메고 있던 넥타이까지 줄 정도로 아주 가까웠다고 합니다. 넥타이에 뭐 국물이 묻은 넥타이였는데 줬다 이런 얘기를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저도 이제 한 2016년 2월 그러니까 4년 전이 떠오르는데 트럼프가 공화당 유력 주자로 떠올랐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막 다 찾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인맥이 누구냐 해가지고 예. 찾았는데 없다 했는데 마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트럼프와 친하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오찬 자리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뭐 트럼프 타워에서 하룻밤 잔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허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번 잔 적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바이든 누가 친하나의 느낌표는 혈연 빼고 다 동원하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지연, 학연, 혈연 동원해서 일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지금 한미 관계나 미국 관계가 다 어려운 시점이어서 혈연 빼고는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그래서 누가 친한지 뭐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여야를 초월해서 특사도 가고 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그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드루킹 사건 추미애 입에서 출발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뉴스나인 시간에도 잠깐 이제 출연 코너에서 서주민 기자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 드루킹 사건이 촉발된 게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 입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이죠. 그때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드루킹 사건, 바로 여기 계신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간 겁니다. 그 당시에 수사 의뢰는 네이버사가 한 것입니다. 제가 드루킹을 알지도 못했고 제가 고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인이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했네요. 예. 예. 그래서 한번 2018년 1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발단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영상이었는데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기사에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2분 27초 만에 공감 754건, 비공감이 238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감 클릭 수가 높을수록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청원인은 네이버에 묵인 또는 도움 아래 댓글 조작이 있으니까 수사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했고 당시 추미애 대표가 네이버를 비판하면서 고발을 예고한 뒤에 민주당이 실제로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예.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네이버 기사의 댓글 조작을 위해서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이 있어서 우리 당의 가짜뉴스 대책반이 오늘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대표였고 민주당이 고발한 건 지금 맞는데 추 장관은 왜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좀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 고발 예고는 민주당이 먼저 했는데 예. 곧바로 이틀 뒤에 네이버가 자체 조사를 통해 해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면서 직접 먼저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그냥 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이버가 자체 조사해서 예. 해봐도 이게 사람들이 믿지는 않을 거니까 경찰 수사로 밝혀달라 이렇게 수사 의뢰를 했다는 예. 건데 예. 민주당도 별도로 고발을 하긴 한 거군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두 가지 형사적 절차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예. 또 중요한 게 그에 앞서서 의혹을 제기한 또 한 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예. 바로 방송인 김호준 씨입니다. 예. 저 상황보다 이미 한 달 전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댓글 부대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논리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확실해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다. 여당을 공격한다. 조국 교수 타겟이 자주 됩니다. 여기에 저도 가끔 포함돼요.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주요한 적폐 수사 끝나면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김어준 씨가 먼저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니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걸 지적하면서 고발을 조치를 하게 됐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해서 3명을 붙잡았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드루킹이었죠. 그리고 당시 드루킹은 자신이 댓글 조작을 해줬는데도 청탁이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검을 통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드루킹 사건 추미애 입에서 출발의 느낌표는 묵인도 방조도 공범이다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추 장관 본인이 민주당 대표로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그날 악성 댓글을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한 말입니다. 예. 당시엔 범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이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댓글 조작 세력을 일망타진한 셈이 됐습니다. 예. 뭐 김어준, 추미애 이 두 분이 댓글 조작을 문제 삼았을 당시에 드루킹, 김경수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과연 저런 문제 제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